안녕하세요. 애아빠의 이중생활입니다. 오늘은 저의 신뢰가 바닥을 친 사연을 말씀드려 볼게요. 미국에 오면 그 크레딧 스코어란 게 있습니다. 간단히 소개해 본다면 미국에서 사용하는 신용 점수를 뜻합니다. 신용이라는 것은 간단히 말해 그 얼마나 빌린 돈을 잘 갚는가를 뜻하는데요.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는 이런 신용 정도를 점수화해서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 등에 좀 활용하고 있습니다. 점수는 대략 350점에서 850점까지 있고 미국인의 평균 점수는 약 700점 정도라고 합니다. 저는 최근에 자동차 리스를 다시 했습니다. 적당한 차를 적정한 선에서 적당한 가격에 알아보고 서류를 진행하고 이제 금요일 날 차를 받으려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수요일 정도였나요? 그 딜러한테 저한테 다시 연락이 와서 네, 고객님의 크레딧이 그지 같아서 불가피하게 한 달 내할 돈 액수를 좀 올려야 됩니다. 기존 대비 70불 더 올려야 되네요. 계속 진행할까요? 네? 제 크레딧이 어떤데요? 그지 같아요, 고객님. 확인해보니 저의 크레딧 점수가 미국의 평균이라는 700점에도 많이 모자라 있었습니다. 좀 충격이었습니다. 나름 성실히 살아온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신용점수가 낮아서 자동차 리스 하는데 돈을 더 내야 한다니 왠지 모르게 조금 속상했습니다. 우선 당장 문제를 해결해야 해서 신용점수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찾아보다가 보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점수를 빡 올릴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닌 것 같아서 결국 한 달에 70불을 별도로 내야 하나 조금 포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신용 점수를 확인하는 행위조차 내 신용 점수를 낮추게 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들어서 그런데 그 크레딧 카르마라고 내 신용 점수를 무료로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앱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이 앱에서 보여주는 점수와 실제 제 그 신용 점수에는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경우에는 대략 20점 정도 높게 이 앱에서 보여줬고 제 와이프 것은 대략 한 30점 정도 높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와이프 크레딧 점수를 확인해 보니까 어쨌든 저보다는 훨씬 높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경제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저보다 경제활동이 많지 않은 와이프에게 미국은 더 신뢰를 하고 있었습니다. 약간의 억울함과 다행스러운 마음이 오갔는데 자동차 딜러에게 바로 제 와이프 신용점수를 알려줬습니다. 네, 와이프분이 그지 같은 고객님보다 훨씬 신뢰가 높으시네요, 고객님. 와이프분 크레딧 점수를 사용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비용은 발생하지 않으세요, 고객님. 그랬습니다. 부부라면 둘 중에 한 사람 크레딧으로 자동차 리스를 진행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이름과 와이프 이름 두 개를 모두 계약서에 넣어서 진행했는데 굳이 두 사람 이름으로 진행했던 이유는 제 이름으로는 좀 할인받을 수 있는 보너스 점수 같은 게 좀 있었고 와이프 이름은 와이프 신용 점수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공동 명의로 진행해서 겨우겨우 큰 손해 없이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왜 내 신용 점수가 낮았을까? 신용도를 낮추는 원인은 무엇인가 여러 가지 찾아보다가 제 경우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신용카드를 쓰고 돈 갚는 것을 한번 늦은 적이 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100불도 채 안 되는 돈이었었는데 액수와는 상관없이 연체됐다는 그 사실 하나가 저의 신용점수에 꽤 큰 영향을 차지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그 신용카드를 쓰는데 최대 한도의 30% 이상을 썼던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신용카드 하나로 마트에서 장을 본다거나 아마존에서 쇼핑을 한다거나 할 때 거의 모든 경우에 이 신용카드 한 장으로 다 소비 생활을 했었거든요. 신용카드를 쓰면 카드사로부터 보너스 점수를 받고 이 점수를 연말에 그 현금화해서 다시 제 통장으로 받을 수 있어서 그 생각만 했었는데 이것이 제 신용 점수를 갉아먹고 있었다는 것은 사실 꿈에도 몰랐습니다. 카드는 보통 그 한도가 있잖아요. 그 신용 점수를 좋게 하기 위해서는 그 한도의 30% 미만으로 사용하는 것을 추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 달에 이제 한도가 10,000불이라면 한 달에 3,000불 이상 이 카드로 결제하면 제 신용 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도를 높이기 위해서 카드를 여러 장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는데 또 그렇다고 무작정 카드를 많이 만들게 되면 또 그것도 신용 점수를 낮출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들어서 그 어떤 적절한 선을 좀 찾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한 달 소비 정도를 파악한 후에 거기에 맞게 카드 한도를 계산해서 카드 개수를 정한다거나 아니면 30%를 넘을 것 같으면 나머지는 이제 데비카드, 현금 카드 같은 걸로 결제한다거나 하는 것이죠.
아니면 그 카드 쓴 돈은 언제든지 갚을 수 있으니까 바로바로 갚아버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크레딧 점수에 대해 조금 공부를 해보니까 미국인 평균이 대략 700점이라는 것에 사실 저는 좀 깜짝 놀랐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저보단 훨씬 더 돈을 제때제때 내고 그렇게 철저히 관리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구나를 알게 되니까 역시 그 돈과 관련이 되면 그 손해보지 않기 위해 누구나 그렇게 관리하게 되는구나 느꼈습니다. 물론 제가 좀 무지한 탓도 있었어서 반성도 많이 했지만 영상 보시는 여러분은 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생각해보면 미국 생활은 빚지는 일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차를 리스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집도 대부분 대출을 받아 한평생 갚아나가는 그런 삶이 많다 보니까 크레딧 점수 관리는 내 생활에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이라서 누구나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크레딧 점수에 대해 주변에서 들은 건 많았지만 제가 직접 한 달 페이먼트가 신용점수가 낮다는 이유로 늘어나는 경우를 겪어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이게 현실이구나 라는 걸 좀 알게 됐습니다. 크레딧 점수를 알려주는 무료 앱이 있지만 정확하지가 않고 그렇다고 직접 자신의 크레딧 점수를 여러 번 검색하게 되면 그 행위 자체가 내 신용 점수를 낮출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어서 그럼 어쩌란 말인가 생각을 하다가 미국에는 크레딧 리포팅 액트라는 법이 있어서 이 법에 의해 1년에 한 번 무료로 자신의 크레딧 점수 리포트를 조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 annualcreditreport.com에서 조회하실 수 있는데요. 크레딧 점수를 관리하는 이제 미국의 큰 3대 회사, 익스페리언, 또 이퀴팩스 그리고 트랜스유니온의 본인 신용 점수를 모두 리포팅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1년에 한 번이요. 오늘은 미국에서 크레딧 점수에 대해 제가 겪은 일을 공유해 봤습니다. 평소에 점수를 잘 관리하셔서 저 같은 손해를 보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여기 구독 버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재미없어도 눌러주세요. 재밌어질 때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신다면 당신은 최고. 고맙습니다.